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그저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걸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언제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나라, 수없이 침략당하며 힘도 부족해 보였던 나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세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은 그 나라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거대한 제국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진실을 직접 목격한 프랑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저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잔인한 생존 전략을 스스로 설계한 무서운 민족임을 강조하며 중국조차 결국 동화시키지 못한 수많은 제국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를 지켜낸 한국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과연 저명한 교수가 밝히는 한국의 사연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가능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특별한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든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전쟁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매일 과거의 전투와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제 일상이에요. 저에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의 대규모 전투에 관한 연구를 좋아했습니다. 거대한 군대, 유명한 장군들, 영리한 전투 계획들. 이런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과 강의를 가득 채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오직 유럽의 큰 나라들만이 가치 있는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생각할 때면 저는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로만 보았어요. 저기서 어떤 중요한 전투가 있었을까? 하고 혼자 생각했죠. 유럽의 전투만큼 흥미로운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초대장이 와 있더군요. 누군가가 저를 한국으로 초대해 그곳의 전쟁 역사를 연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이라고? 정말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전투만큼 흥미로운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을까? 이메일을 삭제할 뻔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마도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 정신이었을까요? 혹은 그저 새로운 것을 배울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되겠어? 결국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공짜 여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수락한다는 답장을 보냈어요. 여행 가방을 싸고 제일 좋아하는 노트북을 챙겨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관한 여행 안내서를 훑어보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진짜 전쟁 역사 전문가인 저에게 별로 줄 것이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제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 구름이 비행기를 둘러싸는 동안 혼잣말을 했습니다. 네가 뭘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 여행이 단지 제 강의를 위한 새로운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것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여행은 세상과 다른 문화, 그리고 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대양과 대륙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까? 그리고 어떤 전쟁과 용기의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답들이 제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공항을 걸으며 제가 보는 광경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에바든이 교수님? 친절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환한 미소를 지은 두 사람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민입니다. 라고 친절한 눈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키 큰 남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루카입니다. 그는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는 활기찬 미소의 작은 키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저는 긴 비행 후의 피곤함을 감추려 하며 말했어요. 사실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민은 제 유럽 전쟁사 책을 모두 읽었다고 했고 루카는 이탈리아 억양으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제 반응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며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차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아름다운 오래된 사찰 옆에 서 있었어요. 거리는 쇼핑하고 대화하고 웃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네요 라고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훨씬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이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정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모습을 예상하셨나요? 제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더 작고 덜 발전된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무례하게 들릴까 걱정되었지만 그들에게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정민은 화를 내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풍부한 역사와 강한 현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고대 무기, 지도, 갑옷으로 가득한 작은 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군사 역사에 대한 깊이를 느꼈어요. 전시된 유물들은 정교하고 아름다웠으며 실용적인 동시에 예술적이었습니다. 특히 고대검의 곡선과 균형은 제가 유럽에서 보았던 어떤 무기보다도 독특했어요. 이것들은 삼국시대의 것입니다. 라고 정민이 칼 전시대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역사를 통틀어 많은 침략자들과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고, 그래서 이런 무기들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곡선 칼날의 장인 정신을 살펴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작품이네요. 유럽의 검은 대부분 정면 충돌을 위해 직선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칼은 완전히 다른 전투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전사들은 영리해야만 했죠라고 루카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종종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여전히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지혜와 전략이 그들의 무기였던 거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건 제가 공부했던 내용과 맞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더 작은 군대가 더 큰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전쟁 역사에서는 대개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정민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산비탈에 지어진 고대 요새들을 방문하고 한국 군사들이 거대한 침략군과 싸웠던 전장을 걸었습니다. 매 장소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인들은 자연을 이용한 방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고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유럽의 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었죠. 여기서 정민이 어느 오후에 말했어요. 10,000명의 한국 군사들이 거의 10만 명의 침략자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들은 산과 강을 이용해 적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함정을 설치하고 완벽하게 조율된 방어 전략을 펼쳤죠. 저는 불신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수적 열세가 그렇게 크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부드럽게 정정했어요. 단지 당신이 공부하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일 뿐이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웠고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일기장에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적었어요. 세심하게 설계된 방어벽들, 적을 위한 교묘한 함정들, 한국의 산과 강을 자연적 보호물로 활용한 전투 계획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 하나가 된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요. 천천히 저의 오래된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직 유럽의 웅장한 전투들만이 전쟁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 사건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믿었었죠. 하지만 이 고대 전장에 서서 정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루카가 그 모든 것을 필름에 담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호기심의 불꽃이 진정한 관심으로 자라났습니다. 내일 정민이 어느 저녁 지역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전쟁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촛불에 비친 그와 루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서 민족의 자부심과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준비됐어요 라고 말했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한국의 역사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차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정민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엄숙한 느낌이었지요. 어디로 가는 거죠?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안개 구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어 마치 옛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역사가 바뀐 곳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행주 대첩이 벌어진 곳이죠. 정민의 대답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주차를 하고 우리는 흙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담과 나무문으로 둘러싸인 넓은 개방 공간에 도착했을 때 아침 공기가 제 얼굴에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네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속으로는 유럽의 웅장한 성이나 요새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정민은 인내심 있게 웃었어요. 침략자들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바로 그들의 패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넓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1593년 권율이라는 장군이 단 3,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3만 명의 일본 침략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10배나 많은 적군이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10대 1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도 처음 이곳을 촬영했을 때 똑같이 생각했어요. 루카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민은 요새의 여러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병사들은 여기에 날카로운 말뚝을 땅에 박았어요. 저기에는 돌 던지는 사람들을 배치했고요. 모든 병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투에서는 용기와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영웅들이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싸웠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전쟁의 방식입니다. 여기서의 전투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민이 깊은 통찰력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영광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생존에 관한 것이었죠. 가족, 언어, 생활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존립이 걸린 싸움이었지요. 정민이 전투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거의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한국 병사들은 적들이 그들을 향해 올라오는 동안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몸짓에 화살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완벽한 조화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군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정민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훨씬 더 큰 군대를 물리쳤어요. 수천 명의 적 병사들이 쓰러졌지만 권율은 단 몇십 명의 병사만 잃었죠. 이것이 바로 행주대첩의 기적입니다. 저는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업에서 가르치는 종류의 전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검을 들고 앞으로 돌진하는 한 영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팀워크에 관한 것이었어요. 똑똑한 계획과 전략적 사고였죠. 무기만큼이나 지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제 연구에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항상 가장 큰 군대나 가장 유명한 장군들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이런 식의 승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정민이 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종류의 승리를 보고 계세요. 한국인들은 숫자로 적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어전쟁의 대가가 되었죠. 지혜와 단결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때 학교 아이들 한 무리가 요새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밝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선생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한 노인은 손자에게 기념석에 꽃을 놓을 위치를 정성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루카가 아이들의 사진을 찍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전투들은 단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역사죠.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하나로 뭉쳐 싸웠던 사람들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바뀌었어요. 저는 작은 나라의 단순한 이야기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었습니다. 대신 저는 무언가 깊고 심오한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나라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살아남은 국가의 정신이었죠. 저는 지금까지 전쟁 역사를 모두 잘못 가르쳐 왔어요. 저는 그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깨달음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정민은 부드럽게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에바드니 교수님. 그저 불완전했을 뿐이죠. 이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셨으니 더 풍부한 역사를 가르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차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계속 곱씹었어요. 이것은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지만 이미 저는 제 오래된 생각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쟁 역사는 단순한 전투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민족의 생존과 정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 일어나세요. 오늘은 산을 오를 거예요. 이른 아침, 루카의 흥분된 목소리가 제 호텔 방문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좀 더 자고 싶었지만 금세 일어났어요. 어제 전투 현장을 방문한 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겼거든요. 새로운 발견에 기대감이 피로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차를 타고 푸른 산들 사이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마침내 루카가 앞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습니다. 남한산성이에요. 저는 산 꼭대기를 따라 이어진 단순한 돌담처럼 보이는 것을 힘겹게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본 느낌은 실망스러웠어요. 유럽의 화려한 성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곳의 성들은 높은 첨탑과 아름다운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말이죠. 그다지 인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주차하면서 말했습니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성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오르막길은 정말 가팔랐어요. 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수미턱에 차고 셔츠가 땀으로 등에 완전히 달라붙었습니다. 그래도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 고생을 보상해주기에 충분했어요. 이 요새는 수백 년 동안 여러 침략으로부터 서울을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돌담을 따라 걸으면서 정민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돌이나 성벽이 아닙니다. 이 성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방식이 특별한 거예요. 무슨 뜻이신지? 저는 거친 벽을 손으로 만지며 물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돌의 감촉이 신기했어요. 정민은 깊은 의미가 담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군인이든 농부든 심지어 왕까지도요. 전체 공동체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 협력했죠. 신분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된 것이죠. 루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어떤 이들은 물을 날랐고 어떤 이들은 음식을 준비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벽을 수리하거나 화살을 만들었죠.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했어요. 한 도시 전체가 이 산 꼭대기로 이동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맡은 일을 하면서 공동체로서 살아남는 모습을요. 유럽의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말했어요. 성은 보통 귀족과 군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죠. 귀족들은 자신들만 보호하고 평민들은 거의 방치했어요.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정민이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의 방어는 단지 군대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체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 민족이 수많은 침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는 현지 방문객 그룹과 합류했어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 그분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의 저항 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근처에서는 한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전통화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고대의 벽에 메아리 쳤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장소와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군요. 저는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럽의 역사 유적지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물론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 요새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한국 정신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함께 서고 서로를 보호하며 함께 생존합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루카는 도시락을 나눠 먹는 가족들과 전통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는 역사가 박물관에 갇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일상과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죠. 우리는 요새 벽 안에 있는 작은 사당에 들어갔어요. 안에서 사람들은 소원과 기도가 담긴 작은 쪽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원하는 거죠? 제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정민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자녀들의 대학 입시 성공, 부모님의 건강, 나라의 평화 같은 것들이죠. 개인적인 소원도 있지만 가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였죠. 역사책에서만 보던 과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요새벽에 앉아 일몰이 산들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현지 가족들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앞서 뛰어가고 부모와 조부모들은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에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한국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감동에 젖어 말했어요. 제 강의에서 저는 항상 유명한 장군들과 극적인 전투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여기서 진정한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행한 비범한 일들에 관한 것이군요.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 역사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합니다.
저는 멀리 산들을 바라보며 며칠 동안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은 이제 너무나 좁고 제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그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어요. 이제 저는 배움을 막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네요. 루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교수님의 표정, 그가 말했어요.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사람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책의 표지가 될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조용히 일기를 쓸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침 식사 중에 정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딱 맞는 곳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전통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도자기 잔에 담긴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따뜻한 마루 바닥을 느꼈습니다. 창호지 창문을 통해 작은 연못과 정교하게 배치된 돌이 있는 정원이 보였어요. 일기장을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쟁 역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은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행주 대첩에 대해 썼어요. 작은 한국군이 완벽한 팀워크와 영리한 계획으로 훨씬 더 큰 적을 물리친 이야기였죠. 남한산성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전체 공동체가 침략에서 살아남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곳이었어요. 밖에서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평화롭고 사색적인 기분을 주었어요. 유럽에서 전쟁은 종종 새로운 땅을 정복하거나 왕과 장군들에게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전쟁은 생존에 관한 것이었어요. 가족, 언어, 생활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모든 전략, 모든 전투 계획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루카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어요. 함께 해도 될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맞은편에 앉아 차를 따랐어요. 무엇을 쓰고 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배운 모든 것들을 적고 있어요. 펜으로 종이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비에 젖은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불완전한 역사를 가르쳐왔다는 것을요. 다양한 종류의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정신과 지혜로는 오히려 거대한 나라죠. 루카는 밝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정확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2주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곳에 있으면서 카메라로 그 정신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이 다시 열리고 정민이 들어왔습니다. 코트에서 빗방울을 털어내며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가 테이블에 오래된 책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 수백 년 전 한국 생활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전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이야기, 예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요. 제 대학에서는 날짜, 전투, 유명한 이름에 너무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역사를 살아있는 것으로, 일상생활과 연결된 것으로 가르치시네요. 역사는 단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민이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미래에 누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찻집에서 몇 시간 동안 역사, 문화,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루카는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자부심과 강인함을 담은 이미지들이었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일기장을 닫고 두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셨습니다. 정민이 미소 지었어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바드니 교수님. 내일은 한국의 과거가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줄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의심 대신 설렘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교수에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수업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호텔 침대 위에 펼쳐진 기념품들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나무 요새, 한국 역사책, 그리고 루카가 인화해준 사진들이었죠. 내일이면 떠난다니 믿기지 않네요. 정민과 루카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정민이 약속했어요.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니까요. 그 학교는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서는 저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선생님인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녀가 발표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에바드니 교수님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배우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에 관한 학생들의 프로젝트로 가득한 교실 벽을 둘러보았어요. 연대표에는 이번 여행 전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전투와 영웅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쟁 역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제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아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크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진정한 힘이 가장 큰 군대나 가장 유명한 장군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마음을 갖고 함께 협력하며 정말로 중요한 것, 즉 가족, 문화, 생활 방식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동안 아이들의 얼굴이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행주 대첩과 남한산성에서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군인들이 단순히 전투에 뛰어들기보다 영리한 계획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했죠. 미국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가 가장 큰 마음과 가장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줄 거예요. 수업 후 우리는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한국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학교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제 소매를 살짝 당겼어요. 제 할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그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너의 할아버지는 매우 현명하시구나.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 루카, 그리고 저는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식당에서 작별 만찬을 가졌어요. 아래로 별처럼 빛이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루카가 저의 마지막 사진을 찍으며 물었어요. 모든 것이 변할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 강의, 책, 연구까지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가르칠 수 없어요. 정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프로젝트는요? 계속 도와주실 건가요? 한국에 오기 전 정민은 제가 한국 전쟁 역사에 관한 책과 다큐멘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동의했지만 이제 그것은 제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약속했어요. 세상은 이 이야기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 생각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일기장을 펼치고 새로운 강의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유명한 유럽 전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한국의 용기, 지혜, 공동체 이야기도 포함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어요. 전문가로 왔지만 학생으로 떠납니다. 한국이 작다고 생각하며 도착했지만 그 마음이 세계 어느 나라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알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을 고향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만에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학감동이었습니다.